나룻배와 행인. 한용운의 체크. 한용운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써볼까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스님입니다. 스님. 머머리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성적 어조를 많이 쓰였어요. 여성적 어조. 가로 열고 경어체. 이 경어체라는 것은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여성적 어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비읍니다, 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써져 있죠? 이해되나요? 그런 부분이 바로 공경하다 할 때 경자를 쓴 경어체의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작품 제목이 나룻배와 행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 나룻배와 행인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나는 나룻배, 나에다가 영어로 A라고 써보고요. B, 그 다음에 나룻배에다가 B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A는 B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법이 쓰였다? 은유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고요. 당신은 행인이고요. 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흑발로 나를 짓밟는데 내가 누군데? 나룻배잖아. 그치? 그래서 행인이 나룻배를 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배에 사람이 탔으니까, 그치? 배가 사람을 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짓밟습니다 라고 밑줄 쳐볼까? 짓밟습니다. 이 사람은 화자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못해주고 있어요? 잘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배려가 없음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래서 화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로 왔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의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안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는 배려하지 않음에도 거기에 써볼까요? 화자는 포용하는 자세로 상대를 안아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화자는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간에 나는 당신을 안아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그러면 너를 안았을 때, 내가 건너갈 때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너를 안고 길을 건너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써볼까요? 화자는 부정적 상황이나 긍정적인 상황 가리지 않고 당신을 안고 건너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만일 당신이 안 오시면, 아니 오시면의 체크. 위에서도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런 뭐뭐 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죠?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바람과 눈비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죠. 근데 바람과 눈비는 여기서 말할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는 부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밤에서 낮까지니까
아침에 네가 올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당신은 물만 건너면의 체크. 나는 나룻배였고 당신은 행인이었어. 그러면 물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뭘 달성한 거죠? 목적을 달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만 건너면에다가 목적 달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의 체크. 그러면 원래는 건너게 해줬으니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근데 고마움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그래서 여기다가는 무심한 당신의 태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나는 네가 흙발로 짓밟아도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물 건너편까지 데려갔어. 그리고 나는 네가 오는 날까지 바람이 와도 눈비를 맞아도 도망가지 않고 오롯이 너를 기다렸어. 근데 너는 어때? 물만 건너는 목적을 달성하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나의 세모. 우리 현대시에서 그러나는 항상 뭘 의미한다? 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쓰이면 주로 시상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오실 줄만은 알아요의 체크. 그러면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오실 줄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거기 써볼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 자,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설명할 수 있어. 뭐가 있을까? 앞에서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지금?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요 라고 했으니까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돌아보지 않고 갔으니까 헤어진 거지. 그치? 근데 네가 언제나 다시 올 줄 알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재회라는 것은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의 체크. 그래서 뭐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년이 어땠어요? 1년의 첫 부분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연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시의 시작과 시의 끝이 똑같지? 이해돼? 이게 바로 뭐다? 네, 수미상관이다. 수미상관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수가 머리에 대한 이야기, 미가 꼬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의 첫 부분과 시의 마지막 부분이 서로 관련성이 깊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가림의 성류. 자, 그럼 성류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성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의 체크 뭐예요? 직유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유법.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리움이 어떻게 됐다고 설명했지? 이글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치? 이글거리는 것은 너는 사랑이 이글거린다 하면 사랑이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이글거리는 것은 구체적인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추상적 관념 가로 열고 그리움을 시각화 시켜줬다.
어떻게 이글거리는 것으로. 그래서 시각화 혹은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대? 뭔가 이 그리움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대.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의 체크. 몸살은 긍정적음일까 부정적음일까? 부정적음이겠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니까 부정적인 거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의 체크. 없구나 뭐뭐 하구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탄에 대한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영탄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이것도 마찬가지지. 사랑 역시나 가마솥에 끓어진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구체화시켰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자, 그럼 보세요. 사랑의 힘의 체크, 골방의 체크, 가둘 수 없다의 체크. 자, 그럼 볼까? 인걸불 같다라고 우리가 1년에서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라고 설명을 했잖아. 불은 무슨 색이야? 불은? 주로 붉은색으로 생각을 하지. 주로 붉은색이란 말이야. 석류 무슨 색이지? 붉은색이지. 그래서 저기 위에서 나왔던 인걸불 같은 그리움 할 때 그리움이 붉은색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석류의 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힘, 그것을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라고 했으니까 골방은 석류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마솥에 들끓던 사람의 힘이니까 가둘 수 없으니까 터져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사랑의 힘은 석류의 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 우리가 석류를 보면, 석류 본 적 있지? 그 석류 어때? 까보면 막 알게 옥수수 같은 놈들이 개 많잖아. 빨간 놈이. 이해돼? 그래서 그 놈에 대한 이야기다.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랄이 쏟아 놓아야 하리. 거기 알랄이 쏟아 놓아야 하리의 체크.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 석류가 익어서 내용물을 쏟아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었다 라고 했으니까 인걸불 같은 그리움, 사랑의 힘이 자꾸만 어떻게 익어가가지고 이제는 알랄이 쏟아놓을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무한히 새파란 시면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가 보이지? 나의 동그라미. 나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여기서의 나는 누구야? 석류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석류를 화자와 동일시여기면서 석류가 익어서 땅에 떨어져서 석류가 터지는 그 알라리에 대한 모습을 나라고 표현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나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두는 어지러운 충만을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껍질을 부순다의 체크.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알랄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아의 체크. 감탄사, 영탄이라고 써주시고요. 감탄, 영탄. 사랑하는 이의 체크. 그래서 여기다가는 청자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거기에 체크?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라고 했으니까 이 홍보석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석류가 되는 거지. 이해해? 이때까지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참고 참았던 이 사랑의 힘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터져내요. 내 사랑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는 이런 내용이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득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설득한다는 이야기는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 오케이? 가에 빨리 오세요 있었어? 없었지 그런 내용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나에서는 받아주소서 했으니까 설득하는 거 맞죠?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당신이 어땠어? 밤에서 낮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다려요. 바람도 맞고 눈도 맞아도 계속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면서 낡아가요? 죽어가요? 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 볼까요? 나는 어땠어요? 점점 익었고 자꾸만 익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다 껍질을 부숴서 떨어뜨리고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간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공간각적 심상의 윗줄. 이 공간각적 이미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가지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서 전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감각적 이미지가 전이 되는 것이 공간각적 이미지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뭐였지? 푸른 종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푸른 시가 종소리 청각이 나와서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는 종소리야 푸른색이야. 종소리를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치? 거기 이해되냐? 이해되고 있냐? 푸른 종소리 예시 그냥 들었어. 우리 푸른 종소리라고 써보자. 푸른 종소리. 안 쓰냐? 푸른 띄고 종소리. 그러면 푸른색은 눈에 보이지? 시각이지? 시각이라고 써보고. 종소리는 귀에 들리지? 청각이라고 써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으면 참 좋은데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푸른색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줬어?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오케이? 이게 바로 공감각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하고 나시에는 공감각이 없었습니다. 의문형 어미를 활용했다. 의문형 어미의 체크. 의문형 어미라고 했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 뭐뭐입니까? 뭐뭐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질문이어야 돼? 질문이 아니어야 돼? 질문이 아니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이 쓰였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년과 끝년을 대응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천년과 끝년을 대응의 밑줄. 여기서 말하는 천년과 끝년을 대응시켰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수미상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미상관은 가에만 있었죠. 오케이.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년에서 인걸물 같은 그리움을 통해서 대상을 향한 감정,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죠. 아까 불처럼 빨갛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이연에서 영혼의 가마솥이 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향한 상반된 감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킨다의 체크. 이건 뭐야 지금 나 고민하고 있어? 갈등하고 있어? 영혼의 가마솥이 끓는다는 표현은 뭐였어요? 사랑에 대한 게 더 이상 여기서 가둘 수가 없어. 곧 터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갈등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년에서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들을 통해 대상을 향해 감정이 격앙되는 모습을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봐봐, 너네 배 아파. 그냥 배가 아프면 어때? 그냥 한 번 구르겠지. 근데 배가 준내 아파. 그럼 어때? 계속 구르겠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연에서 어지러운 충만을 통해 텅 빈 가슴속이 대상을 향한 감정으로 가득해지는 변화. 맨 처음에 텅 빈 가슴속에 모여서 막 알알이 끓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어때? 고개를 숙였고 충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터질 것 같으니까 드디어 껍질을 부시고 안에 있는 그 석류 알들을 다 쏟아냈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텅 비었다가 가득 차서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5번 오연에서 그대들을 통해 캄캄한 골반 속에 홀로 간직했던 감정을 대상에게 표출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골반 속에 저 있던 거요. 이제 더 이상 저만 갖고 있진 않아요. 이 홍보석을 네 땅에다 뿌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대상에게 표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는 자아를 사물과 동일시하여 나타낸다. 사물과 동일시의 체크. 그래서 가에서는 뭐였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라면서 나는 나룻배예요 라고 설명을 했고요. 나에서는 뭘로? 성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는 나룻배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고통 감내. 그래서 뭐였어? 비 오든 눈이 오든 뭘 하든 기다릴게요. 재회를 기다리는 헌신적 사랑.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고통스러워했지. 막 뒹굴뒹굴 했잖아요. 무르익은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 충만해서 터뜨렸다. 성류가 익어가는 모습에 투영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해됐나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를 통해 사랑을 위해 어떤 상황이든 감내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아까 뭐라 그랬지? 개호우가 다 있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껍질을 부순다를 통해서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을 극복하고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기로 한 결심한 화자의 모습. 화자가 결심했어요?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 혼자 감내하다가 혼자 터트린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현실을 극복했다라는 표현이 다 잘못된 거죠.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수 없었다.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한테 텅 빈 가슴이었는데요. 그 텅 빈 가슴이 제가 아내가 충만해지고 너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서 이제 드디어 꺼내놓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사랑이 커져서 쏟아냈어요지 누구 때문에 사랑을 못했어요가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바람과 눈비는 화자의 헌신적 사랑을 부각하는 외부의 고통. 그치? 존버하느라 힘들었죠. 나의 몸살은 사랑이 익어가며 화자가 경험한 고통. 그래서 화자의 이게 애초에 이 과정 자체가 성류가 익어가는 것에 대한이니까 익어가면서 내가 힘들었다. 내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4번 나는 나룻배라는 직접적 진술을 통해서 나는 홍보석의 슬픔이라는 비유적 진술을 통해서 자 직접적 진술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룻배예요 라고 대놓고 말했지. 그러니까 직접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홍보석의 슬픔은 뭐야? 대놓고 내가 홍보석이에요 라고 말했어? 아니 읽었더니 성류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 우리가. 이러니까 간접적 비유적 진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화자와 사물을 동일시했다 라니까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에 오실 줄만은 알아요. 오실 줄만은 알아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재회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받아주소서 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 사랑 받아줘 라고 설득과 뭔가 요청의 태도다 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